자격증 도장 깨기를 도와줄 팡팡쌤의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 길이 산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 L 그리고 소문자 L, A와 대문자 A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해 두시고, 관의 실제 절단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전체 길이 빼기 여유 길이 곱하기 2개,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림과 같이 이곳에 있는 엘보우는 온수온돌의 제도 평면에서 끝점이 여기 이 부분이 아닌 관의 중심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자, 지금 박스를 치고 색깔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나사산이 들어가는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나사산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데 남는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유 길이입니다. 이 여유 길이를 고려해서 가공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대문자 L, 최종 관의 중심선 사이의 길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관의 중심 길이는, 중심선 길이는 여기, 그리고 유니온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사산부터 중심선까지의 길이가 있고 끝에까지가 있는데, 나사산은 방금 말했듯이 여기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관용 강관의 치수 계산표가 있습니다. 강관 나사부 길이, 관의 삽입 길이, 관의 바깥지름, 이 세 개의 종류를 각각의 관의 굵기 15A, 20A, 25A, 32A 이 네 개 별로 나누어서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5A의 2분의 1인치의 강관 나사부 길이는 15mm이고 8산이 들어갑니다. 관의 삽입 길이는 11mm 그리고 6산이 들어가고, 관의 바깥지름은 21.7mm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5mm, 그리고 관의 바깥지름 21.7mm, 그리고 관의 나사부 길이는 8산이며 이곳이 15mm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관용 강관의 치수를 충분히 계산을 하고 난 뒤 여유 치수를 보고 관을 절단해야 맨 마지막에 도면에 따라서 알맞은 치수의 강관을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유 치수를 이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계산법을 대강은 알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강관을 절단할 때 혹시 이걸 다 외워서 갔는데 까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억은 해야 계산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짜리 엘보에 있어서, 자, 15mm 90도 엘보는 16의 여유치수, 그리고 20A는 19의 여유치수, 25A는 23의 여유치수, 32A는 29의 여유치수를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소켓을 쓸지, 어떤 엘보를 쓸지, 어떤 티를 쓸지 그것은 시험장에 가보아야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5 곱하기 4의 20개 칸에 해당하는 숫자는 우리가 모두 다 외워가야만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시를 실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에 유니온, 오른쪽에 90도 엘보가 있는 이 강관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자를 갖다 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 얼마만큼의 여유 치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모릅니다만 맨 마지막 우리가 최종 치수를 잴 때 맞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유 치수를 약간 고려하고 왼쪽 엘보에 조임새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엘보의 중심부가 약간 기대되는 요 부분까지를 한번 자로 재어보면 37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0mm. 강관 나사부 길이는 25A일 때 19mm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여기쯤까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몇 미리 정도 될까요? T의 엘보에서 25mm. 여기까지 있는 나사산의 길이는 19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나사산이 끝나는 부분부터 엘보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23mm가 됩니다. 자, 따라서 23mm가 빠지고 왼쪽에 유니온에서도 나사산의 길이가 있죠. 유니온 또한 강관 나사부 길이는 25A일 때 19mm입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유니온의 중심부까지의 여유 치수는 25A 관관에서 12mm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370mm짜리의 강관을 우리 몇으로 잘라야 한다고 했죠? 370 빼기 12 빼기 23 총 335mm를 절삭하여 만들면 되겠습니다. 335mm짜리를 절삭하여 강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작업시 유의사항에서 보았듯 오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작의 기준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면에 나온 길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mm까지의 허용 길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딱 여기에 맞추기보다는 340 정도로 5mm 정도 우리가 여유를 두고 강관을 절삭해 놓는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강관을 절삭할 때 강관 끝의 모양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요만큼을 나중에 걷어내면 5mm 걷어내고 335가 딱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연습 문제 삼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관은 리듀서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는 이경 엘보 90도짜리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90도짜리 엘보가 있네요. 이걸로 보자면 한 이쯤 되는 이 녀석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연습 문제 삼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엘보 관이 있고 리듀서가 있고 20A 강관이 있고 여기서 25A로 가는 이경 엘보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을 절삭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딱 중심부를 그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어야 합니까? 170이군요. 그러니까 아래는 26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리듀서 그리고 이경 엘보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에서의 여유치수가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변덕스러운 친구, 앞과 뒤가 다른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각 다른 여유치수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170에서 이곳은 15A의 90도짜리 엘보 그러면 16mm만큼 날라가고 중간에 좀 내려와서 리듀서 15mm에서는 15A짜리가 8만큼 날아가고 8mm만큼 날아가고 잠깐 제 정신도 날아가고 그리고 26mm짜리인데 나올 때 리듀서 20A니까 6mm만큼 날아가고
밑에서는 20A의 이경 90도 엘보가 22mm만큼 날아가면 첫 번째 위에 있는 15A 강관은 170에서 16을 한번 빼주고 8을 빼줘서 146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약간의 계산. 16이랑 8 더하면 24니까 46. 그리고 260짜리의 20A 강관은 6mm 한 번, 22mm 한 번을 빼주니까 28mm를 빼게 돼서 232mm로 절삭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급적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길이 산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15A 내경을 갖고 있는 파이프를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200m짜리,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동관과 연결되는 부분에 200mm짜리의 강관을 제작할 겁니다. 이 강관의 양쪽 끝에는 90도짜리 엘보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 여유 치수가 다들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겠죠? 90도짜리 엘보 15mm 내경일 경우에는 16mm씩, 그러니까 앞뒤로 16mm, 16mm에서 32mm를 잘라내고 나면 168mm를 우리가 계산해서 커팅을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 있는 이 파이프는 이전에 실습을 하다가 조금 사용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을 제가 톱으로 자르고 길이는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관을 먼저 바이스에 물리도록 해보죠. 바이스에 입구를 걷어주고 다시 올리신 다음 강하게 조여줍니다. 너무 강하게 조였을 경우 이 강관이 휠 수 있으므로 힘이 조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조여주셔야겠습니다. 먼저 톱질을 시작하려면 내가 톱으로 어느 부분을 잘라야겠다 하는 부분을 살짝 빗금을 쳐놓습니다. 살짝 빗금을 치면 검정색 부분에 코팅이 아주 가볍게 벗겨지죠. 자, 이 벗겨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톱질을 시작합니다. 톱질을 시작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까? 톱은 항상 손잡이가 나 있는 앞방향으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힘을 뺄 때는 가볍게, 그리고 넣을 때는 힘있게. 자, 어디 잘 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르는 동안 거의 힘을 균일하게 수평적으로 잘 맞춰서 주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잘 잘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부터 168mm 지점에 되는 부분에 우리는 톱으로 살짝 빗금을 내고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mm 지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150mm 지점이 이곳에서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168mm면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톱을 가지고 빗금을 내보도록 하죠. 이곳에 살짝 빗금을 내었습니다. 최종 길이는 175mm 정도가 되고요. 168을 우리가 설정했지만 8mm 정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보다는 약 7mm 우리가 더 길이가 남게 자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7mm라면 여기서 살짝 한 3mm 내지 4mm 정도를 앞당겨서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여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에 걷어주시고 올려주시고 빗금을 쳐놓은 부분이 앞으로 보이도록 고정해준 뒤에 3에서 4mm 정도 길이 차를 두고 파이프 커터기를 고정시켜줍니다. 자,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고 두 개의 바퀴 사이에 파이프가 돌아갈 수 있게 한 바퀴 내지 두 바퀴씩, 그리고 또 살짝 조여주고 돌려주고 조여주고 돌려주고 조여주고 돌려주고 조금씩 조여주고 돌려주고. 자, 조금 깊게 박아서 한 번 더 돌려주고 조여주고 돌려주고. 떨어지는 파이프가
너무 두꺼운 강관일 경우에는 발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이 녀석의 길이가 딱 168이네요. 어디 보자. 잡아줘라. 168 보이시나요? 딱 168로 잘라서 사실은 조금 간당간당하지만 이 상태에서 나사산을 정확하게 내고 부착한다면 아무 문제 없으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커터에 있는 두 개의 바퀴 사이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도록 넣은 뒤 조여서 커팅을 넣은 뒤 조여서 커팅을 시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사용할 도구로서는 사실은 톱보다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이번엔 나사산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산을 내는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나사산을 어떻게 내는가, 자, 나사 다이스의 사용법과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나사는 파이프의 강관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나사 다이스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 2분의 1에서 4분의 3인치 짜리의 다이스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 작은 15mm 짜리를 나사산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걸 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1부터 2인치까지의 나사산을 낼 수 있는 다이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스를 교체할 때에는 다이스를 올려주고 머리를 젖힌 다음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조심히 내려준 다음 우리가 사용할 크기의 다이스를 장착해주면 되죠. 자, 여기 새로운 알맞은 다이스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굵기의 파이프를 이 다이스에 먹힐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나사 다이스 크기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우리 이 15mm 짜리 파이프를 입힐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를 물릴 때 15mm는 기억해 두세요. 15mm는 2분의 1, 20mm는 4분의 3, 25mm는 1, 32mm는 1과 4분의 1로 물리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잠금쇠를 풀어서 2분의 1에 맞춰줍니다. 클로즈한 상태에서 2분의 1에 딱 맞추고 잠그죠. 다시 이 기준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이 2분의 1에서 왔다가리 갔다리 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사산도 똑같이 조금 더 크게 잠궜다가 다시 푸는 게 유리하겠죠. 2분의 1로 맞춰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앞쪽으로 당기면 커지고 뒤쪽으로 밀면 좁아집니다. 그럼 2분의 1보다 살짝 큰 위치에서 잠가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를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는 핸들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반대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은 빠지고 시계 방향은 넣는 방향이죠. 먼저 쭉 빼주고 강관을 물려주도록 합니다. 살살 돌려서 중심을 잘 맞추고 흔들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탁탁탁 쳐서 정확하게 고정하도록 하고요. 빨간색과 초록색 버튼 중 초록색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밀어 넣어 주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강한 힘을 넣어서 나사가 깎이고 나사산이 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에서 8개의 나사산이 입혀져야 하기 때문에 총 10개로 되어진 다이스를 8개쯤에서 걷어 올려 나사산이 8개, 7, 8개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나사산을 입혀줍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기름을 속에 있는 절삭류를 탈탈 털어서 깔끔하게 해주고 여기 보이십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의 나사산이 입혀졌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주시고 이번에는 나사산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또 8개의 나사산이 입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깎기 우리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앞에 도면에서 나와 있는 모든 파이프를 각각의 적당한 길이와 나사산을 입혀서 가공한 뒤에 자, 동관 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관은 결국 이런 모양의 동관을 일자형의 동관을 이렇게 모양을 구부려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관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관을 구부릴 때 동관 밴딩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쭉 하다가는 이 동관은 약간 무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다간 찌그러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관은 단 하나밖에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한쪽으로 2번 꺾어져 나가고 반대쪽으로 꺾어져 나가고 또 그거의 반대쪽으로 꺾어져 나갑니다. 만약에 동관을 여기서 쭉쭉쭉쭉 계속 같은 방향으로 꺾어뜨리면 그 순간 탈락과 함께 오작이 판명되는 거죠. 동관 밴딩을 하기 위해 자, 동관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새 동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학교에 남아있는 동관이 새 거가 몇 개가 없어서 자, 쓰던 동관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관 또한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찌그러지고 찢어집니다. 적당하게 물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동관 밴딩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먼저 내가 구부릴 곳에 동관 밴딩기를 딱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물려준 다음 걸쇠를 걸어서 잠그죠. 자, 두 번째 0도부터 시작합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곳에 보면 0도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90도로 먼저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관 밴딩기를 이용해서 살짝 조금씩 천천히 구부려 줍니다. 자, 동관은 구부러졌다가 다시 탄성에 의해서 살짝 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90도보다 조금 더 가서 딱 맞게 구부러주면 동관 밴딩이 완성됩니다. 근데 동관 밴딩의 치수를 어떻게 재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동관 밴딩은 지금 여기에서 이게 60, 요 부분이 60R의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R이면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의 반지름이 60mm라는 건데 양쪽으로 60씩 90도 해서 60 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은 200에서 120을 뺀 80m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곳은 45도만 꺾여져 있습니다. 45도만 꺾여진 이 부분은 60이 아니라 30, 그러니까 절반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 나간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은 60이 다 나간다는 점, 이걸 숙지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90도 해봤고요. 자, 45도 한번 또 구부려 보겠습니다. 45도는 조금 적당히 구부려야겠죠. 자, 밴딩기를 해체하고 자, 밴딩기를 아래서부터 다시 넣어서 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쇠를 걸어 잠그시고 0도에서 시작하여 45도까지 가보겠습니다. 힘을 줘서 45보다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자, 여기까지가 45도 구부리기. 밴딩은 생각보다 쉽지만 무른 재질의 동관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것, 첫 번째, 너무 바이스에 꽉 물리지 않는다. 두 번째, 밴딩의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밴딩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휘었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밟아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수평을 맞출 때 맨 처음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맞춰서 살살 밟아서 이 밴딩이 전반적으로 일자가 될 수 있게, 평면에 놓이게 될 수 있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립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핑을 한 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자, 이 테이핑은 손으로 간단하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15mm 짜리 강관을 엘보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손으로 어느 정도 조여준 다음, 자, 바이스에 물리시고 구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정확하게 물려줍니다. 몽키를 이용하여 돌려주시면 됩니다. 으쌰, 으쌰. 자, 다 조이고 나면 약 한두 개 정도의 나사산이 남아있을 수 있게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바깥쪽에 레듀사를 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레듀사를 손으로 가볍게 몇 바퀴 정도, 두세 바퀴 정도 돌리신 후 고정하시고 몽키로 조여줍니다. 레듀사에도 여기 잘 보시면 주름이 몇 바퀴 있습니다. 이 주름에다가 몽키의 이빨을 걸어서 돌리면 작업을 반복해서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살짝 밟아줘서 평평한 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mm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밟아주고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수 보일러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관 안에서 돌다가 퇴수 밸브를 열어주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이 온수 보일러 장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 유니온을 맨 마지막에 잠궈줘야 하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유니온을 다시 잠그기 위해서 동관을 풀고 유니온을 맨 마지막에 잠그는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수 보일러 설치를 통한 온수 온돌 기능사 취득을 위한 자격증 준비 과정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팡팡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